드래곤볼 슈퍼가 리메이크되면서 드래곤볼 Z도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인공인 손오공이 왜 2명으로 드러나게 됐는지, 또한 그중 한 명의 손오공은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등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스페셜 단 혼자만의 최종 결전의 마지막 장면에서 버독과 프리저가 한판 승부를 벌일 때 프리저의 압도적인 힘에 밀려 버독이 패배하는 엔딩으로 끝나지만 드래곤볼 Z 50 블랙 편에서는 버독이 알 수 없는 힘을 발휘하며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합니다.情けねえ。あいつらの敵を討つのは俺だ。俺が貴様を倒す。これで全てが우주의 제왕이라 불리던 프리저를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며 행성 베지터와 사이어인 일족을 구해내는데 성공한 버독. 이후 기지로 귀환하자 동료들이 납작 엎드리더니 전설의 사이어인이라며 신격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베지터 왕까지 가세해 무릎 꿇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죠. 하지만 버독은 지구로 보내진 아들 카카로트가 먼저 생각났고 곧장 우주선에 탑승해 지구로 향하는데요. 동족을 구한 영웅적인 활약을 했지만 유일하게 자기 혈육만 무책임하게 버렸다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こりゃ驚いた赤ん坊じゃ。一体どこから。ほほう、尻尾のある赤ん坊か。ほほほう、こんなところに置いておくわけにはいかんな。わしのところへ来るか。いた。こりゃ元気のいい子じゃ。よし、お前はこれからこのわし孫悟飯の孫じゃ。よいな。お前の名前はそうじゃな。悟空じゃ。孫悟空じゃ。悟空や、元気に育つんじゃぞ。それそれ。 그렇게 지구에 도착한 버독은 주변을 살펴보다가 카카로트의 흔적을 발견해 쫓아가 보는데 그곳으로 가보니 집이 한 채 있었고 거기서 웬 늙은 인간과 함께 있는 카카로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 뭔가 마음 한켠이 불편했던 버독은 자기가 다시 아들을 데려간다 한들 냉혹한 사이어인의 세계에서 저리 환한 웃음을 가진 아이로 키울 수 없을 것 같다 판단했고 고민 끝에 카카로트를 지구에서 자라게 두기로 하고 혼자 행성 베지터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 버독은 자신과 아들을 홀대했던 베지터 왕을 그의 아들 베지터와 함께 유배시켜버리고 본인이 직접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곧장 프리저군의 패잔병들을 합병시키며 군대를 키웠고 프리저군의 기술력을 흡수해 사이어인들은 과학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버독의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초소형 드론 기술이었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카카로트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지구에 초소형 드론을 파견시키고 오공의 성장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공은 노인에게 맨 처음 거두어졌을 때와는 다르게 날이 갈수록 난폭해졌습니다. 역시나 사이어인답게 본능이 점점 깨어나는 듯 보였죠. 그래도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오공을 타이르며 교육시켰는데 날선 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인의 말만은 잘 듣고 따르는 오공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이 터지고야 마는데요. 보름달이 뜨던 날 오공이 달을 정면으로 응시해버렸고 결국 거대 원숭이로 변해 제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결국 노인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죠.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혼자 살게 된 오공은 부르마를 만나 드래곤볼의 존재를 알게 되고 우연찮게 치치를 만나 인연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 무천도사의 밑으로 들어가 크리링을 만나고 그의 밑에서 수행하게 되지만 지구 제일의 무술가인 무천도사조차 그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툭하면 험한 말을 하고 무천도사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등 파탄난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무천도사는 무술에 재능이 있는 오공이 본인의 뒤를 이어줄 거란 믿음을 갖고 계속 가르치는데요. 역시나 무천도사의 기대에 걸맞게 타오파이파이, 레드리본군 등을 격파한 손오공은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도 무천도사를 꺾고 우승하며
성장하며 사이어인 치고는 꽤나 조용한 성격과 어느 정도의 정의감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손오공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자 지루해하는 와중 피라우 일당에 의해 피콜로 대마왕이 부활하게 되는데요. 악마 그 자체였던 피콜로 대마왕의 부활에 무천도사조차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공은 왠지 모를 웃음이 잔뜩 나고 있었습니다. 피콜로 대마왕은 부하들을 시켜 지구에서 가장 강한 인간들의 리스트를 파악했고 그중 가장 먼저 크리링을 암살해버리는데 크리링의 사망에 동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지만 손오공은 크리링 얘기는 전혀 들리지가 않았고 그저 강적이 등장했다는 설렘만이 가득했습니다. 이후 오공과 대마왕이 붙게 되고 대마왕은 드래곤볼로 소원을 빌어 젊은 시절에 엄청난 전투력을 되찾은 상태여서 손오공은 일방적으로 밀리며 패배 위기를 맞지만 이전에 크리링이 카린탑에서 따왔던 선두를 먹어 체력을 회복해서 전세 역전에 성공하고 결국 피콜로 대마왕의 복부를 뚫어버리며 승리를 가져옴과 동시에 지구의 평화를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オラの全てをこの拳にかける。貫け。한편 버독은 이쯤 돼서 손오공의 추적을 접기로 맘먹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 이제 놓아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장 로봇을 철수시켜버리죠. 한편 피콜로를 무찌르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어 지구의 영웅이 된 손오공이었지만 그는 이번 싸움에서 난생 처음으로 살생을 경험했는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쾌감을 느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이어인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손오공은 이젠 목숨을 건 전투 외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후 일행들은 함께 드래곤볼을 모아 크리링을 되살리려는데 갑자기 그런 약해 빠진 녀석을 굳이 되살려야 되냐며 반문하는 손오공. 차라리 우주상의 악당을 찾아달란 소원을 빌어 부르마의 우주선으로 가서 싸우자는 헛소리를 할 정도였죠. 당황한 일행들은 잠시 벙쪄 있었지만 무천도사는 앞으로 강한 적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설득해 겨우 크리링을 되살리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살생의 쾌감을 잊을 수 없었던 손오공은 어떻게든 누군가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죽일 수 없었던 오공은 지구의 국왕을 찾아가 자경단을 자처하는데요. 범죄율이 높은 도시에서 경찰을 도와 범죄자를 소탕하겠다는데 국왕 입장에선 지구를 구한 것을 넘어서 치안까지 신경 써주겠다니 거절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오공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경단 활동을 하는데 초반엔 범죄자를 체포하는 정도로 하더니 점점 수위가 세져 결국 살상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미친듯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손오공. 특히 살려달라고 빌 때의 그 쾌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언론에서 그의 직결 심판 사건을 다루며 논란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오공은 매번 정당방위였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망자들 중엔 선량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그저 범죄 의심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오공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죠.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동료들은 뉴스를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오공을 찾아가 봤지만 그의 눈은 이미 마탱이가 가버린 뒤였습니다. 게다가 오공은 피콜로 대마왕의 아들 마준이어 일명 피콜로의 존재를 알고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긴 뒤 그와 매일 만나 대결을 하며 서로의 니지를 채워주고 있었죠. 한편 버독은 문득 카카로트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구의 인원을 파견하는데요.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카카로트가 그저 살생을 즐기는 사이어인으로 자랐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반문하는 버독이었지만 사이어인이라면 당연한 결과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고 99% 맞는 말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버독은 카카로트를 다시 데려올까도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과 처음부터 데려가서 키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엄두를 못 내는데요. 하지만 아내인 기네가 누구보다 특출난 사이어인인 버독의 능력이라면 지금의 손오공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거기에 첫째 아들 라데츠도 가세해 자신이 카카로트를 데려오겠다고 설득하자 신형의 말이라면 카카로트도 따를 것이라 생각한 버독은 결국 라데츠를 보내 그를 귀환시키기로 합니다. 그렇게 당당히 지구로 날아온 라데츠는 곧장 오공에게 날아가 너는 사실 사이어인이란 외계인이다. 이 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설득하는데 오공은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고 진짜 형이라면 그의
라데츠에 걸맞는 전투력을 보이라며 오히려 라데츠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때 라데츠의 전투력은 1200이었고 오공은 400 언저리였는데 라데츠는 상대가 되지 않을 걸 알고 어떻게든 말로 해결하려 했으나 오공의 의지는 확고했죠. 결국 1대1 싸움이 시작됐는데 당연히 오공이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렇게 라데츠에게 끌려가나 싶은 오공이었지만 그의 절친 피콜로가 라데츠 앞을 가로막습니다. 라데츠는 곧장 스카우터를 키더니 전투력이 400인 걸 확인하곤 가볍게 밟아주려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체력을 회복한 손오공이 라데츠의 꼬리를 잡았고 무력화된 라데츠는 결국 피콜로의 마광강살포에 치명상을 입고 말죠. 꼬리를 잡고 있던 오공도 죽을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지만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멀쩡히 살아납니다. 알고 보니 카린탑에서 따온 만병통치약 선두를 먹어서였는데요. 거기에 손오공은 죽을 위기를 넘기면 강해지는 사이어인의 버프로 인해 전투력까지 뻥튀기 되고 말죠. 이후 오공은 라데츠의 말을 토대로 자신이 진짜 사이어인이란 외계인이라면 또 다른 사이어인들이 다시 지구에 침공할 것이라 판단해 피콜로, 크리링을 비롯한 지구인 전사들과 수련을 시작합니다. 한편 실시간으로 자식이 죽는 소리를 스카우터로 듣게 된 버독은 큰 충격에 빠지는데요. 애초에 본인이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 본인의 아들을 직접 사지해 본 것 같아 더 멘탈이 붕괴돼 버리고 말죠. 이때 얼마 전 유배지에서 돌아온 베지터가 소식을 듣고 버독을 찾아옵니다. 베지터는 자신이 직접 지구로 가서 드래곤볼을 모아 라데츠를 살린 뒤 카카로트도 데려오겠다며 속죄의 기회를 달랐는데요. 직접 드래곤볼을 쓰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버독은 그 얘기를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렇게 베지터와 그의 직속수와 네퍼를 지구로 파견시키게 됩니다.地球って言ったな。まあまあの星じゃないか。ピーピーうるさいひよこたち、挨拶してやろうかな。사이어인답게 시키지도 않은 도시 파괴를 즐기며 시선을 끈 네퍼와 베지터, 그렇게 어그로를 끌자 지구인 전사들이 하나둘 나타나는데 하필 오공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지구의 신님에게 추천을 받아 개왕의 밑에서 수련받다가 복귀하는 중이었죠. 결국 베지터는 나머지 지구인 전사들과 피콜로를 먼저 상대하기로 하는데 이들의 전투력을 측정해보니 1,000에서 2,000대밖에 되지 않았고 16,000 전투력인 베지터는 나설 필요를 못 느끼고 제베맨들을 소환시켜 구경이나 하기로 하죠. 그렇게 제베맨으로 이름 모를 지구인 전사를 폭사시키고 그나마 강했던 빡빡이 지구인 전사가 제베맨을 쓰러뜨렸지만 네퍼가 나서 그의 팔모가지를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지구인 전사들이 사망하게 되고 피콜로와 크리링 단 2명만이 남게 되는데 피콜로는 이들 중 가장 강한 3,500의 전투력을 갖고 있었지만 7,500 전투력의 네퍼에게는 비비지 못하고 큰 타격을 입고 맙니다. 그 타이밍에 등장하는 손오공, 스카우터로 전투력을 재보니 5,000밖에 되지 않는 손오공의 전투력이었는데요. 베지터는 곧장 본론부터 얘기합니다. 드래곤볼 확보와 카카로트의 귀환이 목적이니 순순히 따르라는데 도저히 5,000의 전투력이라고 믿기지 않는 카카로트의 엄청난 파괴력을 보게 되죠. 그렇게 오공대 베지터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엘리트 출신답게 싸움을 리드하는 베지터였지만 개왕에게 수련받은 손오공도 나름 선전하고 있었죠. 베지터는 겨우 하급전사 따위가 자신과 맞먹자 하급전사 주제에 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이 상황을 버독이 모두 지켜본다고 생각하니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둘이 싸우는 동안 대참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아까 부상당한 피콜로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고 만 것인데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손오공이었는데 베지터는 오공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죠. 겨우 3,500 전투력의 외계인 따위 가 손오공한테 그리 중요한 존재인가 싶었지만 알고 보니 피콜로는 드래곤볼과 연결된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드래곤볼도 소멸한다는 사실을 알자 덩달아 베지터도 멘탈이 붕괴돼버립니다. 사실 라데츠전 이후 전투력이 급격히 상승했던 오공은 피콜로조차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자 그저 드래곤볼 셔틀 정도로만 이용하려 살려둔 것인데 먹는 것에 관심이 꽤 컸던 오공은 매번 맛있는 음식을 달라는 단순한 소원을 빌었다가 이젠 소원마저도 빌 수 없으니 이 모든 게 베지터 탓인 것만 같고 결국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오공이었죠.
분명 낮은 전투력의 카카로트였지만 이상한 붉은색 오라를 내뿜을 때마다 전투력이 급격히 상승했었고 하급전사에게 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든 베지터는 결국 열이 오를 대로 올라 버독의 명령이고 뭐고 그냥 지구를 파괴해버리려 합니다. 地球を粉々に打ち砕いてくれる。体持ってくるよ。3倍回復。みんなカメハメハだ。俺のギャリック砲は絶対に食い止められんぞ。地球もろとも宇宙の塵になれ。베지터는 큰 타격을 입어 쓰러지고 손오공은 힘이 다해 쓰러지고 마는데 베지터는 곧장 어택포를 불러 이곳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아까 베지터가 공포에 질린 얼굴이 보기 좋다는 이유로 죽이지 않은 크리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베지터는 어이없는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손오공은 크리링의 도움으로 선두를 먹고 회복하죠. 그런데 이때 버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싸움의 정황을 보고 베지터가 패배할 걸 예측해 미리 지구로 향했던 것인데 오공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인물의 등장에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그에게 처음 한 말이 너 강해 보이는데 라는 싸움에 뇌가 절여진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버독은 압도적인 힘으로 손오공을 제압시킵니다. 그러면서 세상엔 너보다 강한 존재가 수도 없이 많고 또 강함이 전부는 아니라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한마디 던지죠. 그제서야 오공은 라데치가 말했던 사이어인의 존재와 그가 진짜 친형이었단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행성 베지터로 향하게 된 손오공. 그 모습을 본 크리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제 크리링의 손에 앞으로의 지구의 운명이 걸리게 된 셈이니까요. 이후 복귀한 손오공은 자연스럽게 사이어인의 왕자가 됐습니다. 또한 오공은 엄마를 처음 만나게 됐고 기네는 라데치를 잃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손오공만 보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지만 오공은 그런 것 따위 상관하지 않았죠. 버독이 자신을 공격했을 당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전투력을 보자 위압감과 두근거림을 동시에 느꼈고 그저 버독을 꺾을 전투력을 다진 뒤 그를 없앨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력적이고 거만했던 손오공이었지만 이제는 버독의 통제하에 아무나 죽일 수는 없었고 그의 눈을 피해 거슬리는 자를 암살하거나 행성을 지나치는 외계인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고 또는 외계에 강한 녀석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원정을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버독의 초사여인과 비슷한 변신을 터득하는데 이상하게도 노란색 오라가 아닌 연한 핑크색이었고 전투력이 올라갈수록 장미색에 가까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지구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보니 닥터 게로 박사가 개발한 셀이란 놈이 난동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그와의 전투는 꽤나 힘겨웠지만 오공의 전투 센스 덕분에 방심하던 셀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버독과의 전투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버독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답답함만 커져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마스라는 개왕이 오공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전에 북쪽 개왕에게 수련받았던 오공은 분명 보통 일 때문은 아닐 거라 직감하죠. 역시나 자마스는 자신을 따르면 오공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꼬셔댔고 그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 장황하게 설명하자 너무나 만족스러운 제안이라 판단된 손오공은 결국 변절한 개왕 자마스와 손을 잡고 맙니다. 오공이 원하는 것은 많지 않았죠. 그저 버독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린 뒤 자기 마음대로 싸우고 죽이고 약탈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마스는 과거로 가서 버독을 죽이고 현재로 돌아오면 아마 버독은 없어져 있을 것이라며 먼저 자신의 스승인 개왕신 고아스를 죽여 시간 반지와 포타라를 빼앗자고 말하죠. 오공은 서로 합체시켜주는 물건인 포타라는 왜 필요한 거냐 물으니 위험한 순간에만 합체해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함이라는데 그 말을 들은 오공은 의미심장한 미소만을 띄우죠. 이들은 곧장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마스가 고아스를 유인해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고 오공이 그를 단숨에 처치하는데 성공. 그들이 원했던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곧장 시간 반지를 이용해 버독과 프리저가 싸웠던 시간으로 돌아가는 오공과 자마스. 원래라면 마지막 기공포 대결에서 버독이 알 수 없는 힘을 발휘해 프리저를 쓰러뜨리지만 오공은 프리저의 데스볼에 본인의 기까지 주입해 결국 버독이 패배하고 사이어인들이 멸망하고 말죠.
なんだお前ら逃げろ。素晴らしい。ほら見てごらんなさい。ザーボンさん、ドドリアさん、こんな美しい花火ですよ。드디어 버독을 없앴다고 생각한 오공은 만족스러워하며 다시 본인의 세계로 돌아왔고 아주 밝은 표정으로 버독이 있는 궁전의 문을 열어보지만 그는 멀쩡히 살아서 오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손오공이었지만 버독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모르는 눈치여서 일단 그곳을 빠져나왔죠. 그동안 개왕성에서 시간 반지에 대한 책을 찾아 읽은 자마스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관여를 하면 미래가 바뀌는 것이 아닌 새로운 평행세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버독은 멀쩡히 살아있었고 버독이 프리즈에게 죽는 평행세계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 평행세계가 바로 우리가 알던 손오공이 존재하는 드래곤볼 Z의 세계였습니다. 개왕신이 아닌 자가 시간 반지를 사용했고 심지어 평행세계까지 만들어버린 오공과 자마스, 이런 우주의 규율을 거스르는 행동들 때문에 결국 파괴를 담당하는 신 비루스에게 눈도장이 찍혀버리는데요. 하지만 시간 반지는 전지전능했습니다. 차원을 넘어다니며 이동하는 오공과 자마스는 그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비루스를 가볍게 따돌릴 수 있었죠. 그렇게 각자의 시간 반지로 자신들의 욕구를 풀러다녔던 오공과 자마스. 이때 오공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평행세계로 가서 또 다른 자신과 1대1 대결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곧장 평행세계로 가보니 역시나 자신과 또 다른 손오공이 있었고 그 옆엔 베지터와 이름 모를 파란머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공을 보더니 우리 오공과 똑같이 생겼지만 기분 나쁜 기운을 뿜는다며 오공 블랙이라 부르는데 당사자인 오공은 괜찮은 이름이라며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면 좋겠다는 소리를 해댑니다. 이때 평행세계 오공이 다짜고짜 싸움을 걸어옵니다. 자기 쌍둥이인지 복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 같아 흥미롭고 얼마나 강할지 궁금하다고 하죠. 오공 블랙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1대1 싸움이 시작됩니다. 서로 간본다고 큰 변신은 하지 않으며 싸웠는데 쓰는 기술도 비슷했고 거의 막상막하의 대결이었죠. 그러던 중 베지터와 파란머리의 대화를 듣게 된 오공 블랙. 여기서 싸우다간 타임머신이 부서질 수도 있다 라는 소리를 듣고 깨닫죠. 貴様はいい味の前菜だ、トランクス。 그렇게 더 큰 그림을 그리기로 한 오공 블랙은 트랭크스의 타임머신을 반파괴시킨 뒤 트랭크스가 도착했을 때쯤 미래 세계는 아주 불만할 것이라며 곧장 시간 반지를 이용해 미래 트랭크스의 세계로 향해버립니다. 그렇게 블랙은 미래 세계를 휘저으며 모든 지역을 황폐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전 지구에서의 기억을 되짚으며 이곳저곳 찾아다니는데요. 그럼에도 아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마지막으로 캡슐 코퍼레이션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부르마가 있었습니다. 부르마는 오공 블랙을 보며 자신을 도와주러 온 과거 세계의 오공인 줄 알고 누가 도시를 공격하고 있는 건지 빨리 알아봐 달라는데요. 대충 상황을 파악한 오공 블랙은 일단 부르마를 계속 가지고 놀기로 합니다. 나중에 충격 먹을 부르마의 모습과 트랭크스의 눈앞에서 부르마를 죽이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얼마 뒤 오공 블랙의 예상대로 오공, 베지터, 트랭크스가 미래 세계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했던 구도가 되자 일단 여기 인원 중 자신과 같이 전 우주를 박살내며 놀 사람이 있냐고 묻는데 오공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되묻지만 블랙은 그냥 재밌으니까 라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블랙의 정체에 대해 묻는 오공이었는데 오공 블랙은 원래 이게 너의 모습이다 라는 말과 함께 자기 행동에 열받아 하는 걸로 보아 같은 편이 될 수 없으니 죽이겠다면서 초사여인 로제 변신을 선보이죠. 하지만 이쪽 세계의 오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제와 비슷하지만 색이 다른 초사여인 블루로 변신하는데 그 모습을 본 베지터는 카카로트를 자기 손으로 죽여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먼저 싸우러 나가버립니다. 둘이 같이 싸웠으면 쉽게 이겼겠지만 예전부터 고집부렸던 사이어인 자존심 어쩌고 때문에 1대1을 고집한 것이죠. 그런데 블랙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구도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막기만 하다가 결국 머리끄댕이를 잡히고 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페이크였죠. 오공 블랙은 방심한 베지터에게 환영검을 꽂아버리고 결국 베지터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당황한 손오공이 곧장 출격하는데요. 이후 대치하는 도중 오공 블랙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너희는 이 몸이 시간 반지로 창조한 창조물들일 뿐이다. 그저 나를 즐겁게만 해주면 된다
겁니다 라더니 오공을 바라보며 내가 왜 저렇게 멍청해졌는진 모르겠지만 사이어인은 파괴와 사륙을 즐겨야 진정한 사이어인이라며 진짜 손오공은 본인이고 가짜는 죽어야 된다는 말과 함께 덤벼듭니다. 환영검을 이용한 오공 블랙의 공격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손오공, 결국 단숨에 끝내기 위해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는 조사이어인 블루 개왕권을 사용하는데요. 블랙은 오공의 길을 파악하고 스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데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웬 초록 괴물이 나타납니다.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오공 블랙을 꼬드겼던 자마스였죠. 자마스는 저쪽 손오공이 비루스와 싸우는 모습을 봤다 하며 절대 혼자서 이길 수 없는 상대라 경고하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귀에 달아놓은 포타라를 언급하며 개왕신인 본인과 인간 최강인 블랙이 합체하면 저런 녀석은 쉽게 이길 수 있다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는 블랙, 곧장 자마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하지만 포타라 합체에는 숨겨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공과 베지터가 합체한 베지트 같은 경우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인격을 공유했지만 신과 인간의 합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타라의 원래 주인인 개왕신과 그냥 인간이 합체하면 인간 쪽의 인격은 비활성화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즉 자마스는 오공 블랙과 합체해 그의 능력치만 쏙 빼먹을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자마스와 블랙이 합체한 존재가 등장해버리고 마는데 그런데 결과물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얼굴은 자마스지만 웬일인지 목소리와 말투는 오공 블랙과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 개왕에게 수련받았던 오공 블랙은 그와 지내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요. 그 정보 중에 포타라 귀고리도 포함되어 있었고 신과 인간이 합체할 때 인간 쪽의 인격이 사라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마스의 검은 속내를 알고 있었던 오공 블랙은 시간 반지를 이용해 전 우주를 돌아다닐 때 자마스 몰래 슈퍼 드래곤볼을 모았고 소원으로 본인과 자마스의 계급을 바꿔달라는 소원을 빌었는데요. 그렇게 자마스는 인간으로 강등됐고 오공 블랙이 개왕신으로 승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마스의 개수작을 알고 있었다는 합체 오공 블랙, 흡수하기 전까지 인간 따위를 대접하느라 역겨워 죽는 줄 알았다죠. 그렇게 미친듯이 전투력이 상승한 오공 블랙은 세상을 전부 얻은 것 마냥 날뛰기 시작합니다. 선두로 회복한 베지터가 합체 오공 블랙을 공격해보지만 블랙은 그야말로 넘사벽의 힘을 보여주며 베지터를 단숨에 쓰러뜨려버리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오공 일행, 홀로 남은 오공이 분전하며 일격을 날려보는데 그런데 한 방 맞은 블랙의 얼굴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개왕신과 인간이 합체해 반쪽만 신이었기 때문에 한쪽은 재생이 안 됐던 것인데요. 합체 블랙을 쓰러뜨릴 가능성을 본 오공은 곧장 베지터에게 포타라 합체를 제안하죠. 사실 여기 오기 전 눈썰미가 좋은 오공은 블랙의 귀고리를 포착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왕신에게 가서 포타라 귀고리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베지터 특성상 한두 번 정도 거절하며 틱틱대지만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오공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さあ来いよ神様お前の理屈は聞き飽きた 그렇게 베지트가 또 한 번 등장하게 되고 역시나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는 베지트. 합체 오공 블랙은 손도 못 대고 털리다가 큰 거 한 방 맞게 되죠. 강력한 사이어인과 그렇게 강하지 않은 개왕신의 합체는 정점에 쌓여인 두 명의 합체와 비교했을 때 너무 약했습니다. 결국 합체 오공 블랙은 베지트에게 영혼까지 털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두드려봤던 도중 무슨 일인지 베지트의 합체가 풀려버립니다. 바로 개왕신이 아닌 자들끼리의 합체는 제한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기 때문이었죠. 영문도 모르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오공과 베지터. 결국 마인보우 때처럼 최후의 수단인 원기옥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베지터가 합체 오공 블랙을 막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이전처럼 개왕의 확성기 버프를 쓸 수가 없어서 원기옥을 빨리 모으기 힘든 상황. 프랭크스가 이곳저곳 다니며 손을 들어달라고 했지만 베지터가 그 정도의 시간을 버티긴 어려웠습니다. 이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버독이 등장합니다. 오공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3명이 되자 또 한 번 벙찌게 된 오공 일행이었지만 합체 오공 블랙은 버독을 보고 시겁해버리죠. 하지만 이내 웃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제발로 와줘서 고맙다며 이 쓰레기들과 같이 최후를 맞이하라는데요. 버독은 얼굴은 자마스였지만 자기 아들의 기인 걸 확인하곤 그를 한참을 바라보는데 이때 버독의 독백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敵に回ったらと思うとゾッとするぜ。いい面がめじゃねえか。なかなか気合の入ったやつじゃねえか。よくもコケにしてくれたな。これで全てが変わる。少々派手にやりすぎたか。役に立ったって。てめえらだけは許せねえ。手間かけさせやがって。相手をしてやるまでもなかったか。言ったはずだぜ。俺が変えてみせる。この俺が未来を変えてみせる。カカロット。周りが見えてねえな。それじゃ。
오공이 모으던 원기옥을 빼앗아 블랙에게 날려버리는 버독. 근데 웬일인지 합체 오공 블랙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버독의 얘기를 잠자코 들었던 오공 블랙은 사실 자신은 원래 피루스의 손에 죽을 운명이었으나 그걸 막아준 것이 시간 반지가 아닌 아버지 버독이었단 걸 뒤늦게 깨달았고,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저 쾌락에만 빠져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뒤늦게 후회하게 됐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먼 길을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독 본인도 아들과 최후를 막기 위해 원기옥에 몸을 실어버리는데요. 하지만 원기옥은 악인에게만 효과가 있는 기술이죠. 효과는 100% 오공 블랙에게만 들어갔고 결국 블랙은 이 세상에서 소멸, 버독은 멀쩡히 살아남게 됩니다. 이렇게 리메이크 드래곤볼 Z가 종료되는데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죠. 오공 블랙이 진짜 오리지널 손오공이었지만 그는 지구에서 자랐던 유년 시절 머리를 다치지 않았고, 블랙이 만든 평행세계의 오공은 블랙과는 다르게 머리를 다쳤다는 점 때문에 이 둘의 성장한 모습이 180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메이크 드래곤볼 슈퍼의 스토리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마지막 화면에 추천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